안녕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이 돼가지고 좀 긴장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까 소개 들은 바와 같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마도 오늘 이 방에서 제일 이질적인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을 그린바이오 혁신의 비전과 과제라고 좀 거창하게 붙여봤습니다. 예,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경제학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16년 말에 저희 만들었고 사회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두루두루 다학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많은 그 연구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라는 것이 이과 교수님들의 실험실에서 존재하다가 그것이 그 문턱을 넘어서 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그래서 산업이 만들어지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 변화가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인식 하에서 이제는 좀 사회과학자들도 껴서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25년 전 정도 전에 우리가 정보와 정책이라는 거를 굉장히 국가적으로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나름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하여튼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을 이제는 바이오가 좀 받아가지고 국가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것이 또 두 번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말씀은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좀 큰 각도에서 이 그린 바이오라는 걸 한번 이 자리매김을 해보자.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큰 차원에서 바이오 혁신이라는 것이 정보 혁명의 뒤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관련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벤처붐 이후에 제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요. 잠깐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거를 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이제 반도체 등 3대 수출 산업, 반도체, 화학, 자동차인데요. 이걸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이제 2024년이면은 더 커질 거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미국의 바이오텍 주가 흐름입니다. 저 왼쪽에 약간 삐죽 나온 게 2000년대 이제 벤처붐 잠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은 이 2016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 벤처붐 때하고 거의 피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벤처붐 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포텐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 거를 보면은 최근에 와가지고 이 바이오 이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내세운 거에 의하면 물리, 디지털, 생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물리하고 디지털은 별로 큰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이제 엔지니어 출신에서 너무 기술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회를 바꿔 나가는 하나의 큰 담론으로서 저는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세상이 갈 거다. 하나는 디지털 이코노미고 또 하나는 바이오 이코노미다라는 거죠. 디지털 이코노미 또는 ITC라는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은데 재차 또 뛰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가 그 뒤를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융합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영역을 개척하면서 이제 두 개의 축이 세상을 이끌고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라는 게 우리나라 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의 경우는 대개 바이오 그러면 헬스, 신약 개발 이쪽 보건 의료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마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 바이오라는 거를 좀 가져와서 활용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회도 만들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좀, 특히 유럽에서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이오 그러면 오늘 혁신이라는 게 주제입니다만은
뭐 하나의 기술로 이걸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독려해야 되겠다. 뭐 그런 측면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라는 거를 너무 이 헬스라는 데 국한시켜서 보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라는 거에만 또 국한을 두고 보지 말자. 혁신이라는 거는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어쩌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혁신보다도 더 큰 관점을 관한 걸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제 바이오 경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 경제란 말도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바이오 경제에 대한 정책 담론, 특히 유럽 쪽에서 이 폴리스 커뮤니티에서 이 바이오 경제라는 게 굉장히 큰 그 회자되는 그런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의 논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린 바이오라는 게 어떤 의의를 갖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느냐,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인데요. 이 스코퍼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술 논문들 모아놓은 그런 그 뭐에서 바이오 이코노미 또는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걸 누군가가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높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찌 보면 바이오 경제는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바이오 경제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말 자체가 이 정책 내지는 학계에 등장하고 많이 논의가 된 거는 2000년대 중반,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를 써야 되네. 예. 바이오 경제 정책 담론에 관련돼 가지고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바이오 기술은 아시다시피 1953년에 왓슨 클리크의 DNA 구조 발견 이후 이제 시작이 됐다 생각할 수 있겠고, 73년도 제조학 기술이 발견되면서 여러 가지 응용 가능성이 있었고, 70년대 80년대 걸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뭐 GMO, 유전체 편집,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나 인간이 수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80년대 미국에서 굉장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럽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저런 그 기술적인 도약을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좀 하자라는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석유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많이 있었고, 바이오 에너지라는 거는 석유보다도 이제 리뉴어블 리소스이기 때문에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드 앤 퓨얼이라는 그런 갈등도 생기고 뭐 다 아시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 그 두 번째는 이제 리소스라는 거에 이제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흐름이 나오다가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폴리시 이니셔티브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에 OECD에서 내놨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2012년 같은 해에 미국의 백악관이 또 블루프린트를 내놓습니다. 이것들의 성격을 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술 관점이고 하나는 자원 관점이고, OECD하고 백악관의 경우는 기술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자원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 관점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찌 보면 상당히 기술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바이오 기술이라는 거를 좀 개발해서 이걸 산업에 응용해서 뭔가 뭐 의약품을 생각하면은 신약을 하나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려서 뭐 돈을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원 관점이라는 건 그보다는 조금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렸지만 조금 더 거룩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멋있고 예뻐요. 이 인간이 과거 200년, 한 200년, 250년 동안 그 석유에 기반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그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재생 가능한 바이올로지컬한 자원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가능하면 많이 바꾸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2015년도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리 기후 협약이고요. 또 하나는 유엔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17개 그런 골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정책 담론에서 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Sustainability,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순환 경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Circular Economy, 또 하나는 그린 이코노미인데요. 이런 것들하고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게 또 같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도 많이 하고 개념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 또 이렇게 좀 독창적인 부분도 있고요. Sustainability는 당연히 이게 Renewable Resource에 관한 거니까 그렇고, 이 Circular Economy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없게 만들자라는 건데 그걸 없게 만드는 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그린 이코노미는 좀 더 생태에게, 이컬러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EU나 그 백악관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낸 다음에 그 세계 각국에서 내셔널 바이오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뭐 그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니셔티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제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같이 색칠은 되어 있는데 아마도 뭐 과기부에서 내놓은 그 생명공학회 뭐 이거를 염두에 둬서 이제 색깔을 칠해준 것 같은데 이건 독일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쪽 그 과기부에서 한 거는 다분히 이 연구개발 쪽에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상당히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바이오 이코노미 서밋이라 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첫 번째 이 모임이 있었고 2018년에 있었고 그리고 올해 말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한 70개 나라에서 한 7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2018년은 저도 가봤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오고 뭐 어떤 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은 급의 그 관료분들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뭐 태국에서도 오고, 아쉬웠던 건 우리나라의 관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료분들이 어떤 관료분들이 오냐? 헬스는 전혀 없습니다. 보건은 전혀 없어요. 주로 이제 자원, 농업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인데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 계실 때 이게 발표가 됐죠.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로 무슨 평등, 평화 뭐 이런 한 4-5가지 빼놓고는 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바이오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위한 어떤 정책 추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요. 뭐 워낙 그거 이상의 다른 관심거리가 많이 터지는 나라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선진국 외국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실제로 또 각 이 목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퀀티파이어, 그러니까 정량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바이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경제와 관련돼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캐스케이드 프린시플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원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한번 쓰고 거기서 나오는 걸 그 다음 또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서 나온 걸 또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 더 이상 이제 용도가 없는 경우는 이제 태워버리는 거고 그 잔해는 이제 묻어버리는 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건데, 이 오른쪽에 거는 이제 기계적인 프로세스라 그러면 저 왼쪽은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유럽의 어떤 컨퍼런스 갔더니 그 커미셔너, EU의 커미셔너였던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바이오 이코노미의 그 비전이라는 거는 이 서큘러 이코노미 관점에서 보면 요 오른쪽의 프로세스를 왼쪽의 프로세스로 바꾸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런 멋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EU의 2012년 아까 소개해드렸던 건데 그거에 관해서 잠깐만 좀 더 소개를 드리면요.
제일 먼저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이게 한 5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처음은 식량 확보해야 된다.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재생 자원, 즉 석유죠. 그거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기후 변화에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그거에 또 대응을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숙한 고용 증진, 뭐 경쟁력 향상, 경제 성장 뭐 이런 거입니다. 뭐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유럽은 정책 커뮤니티가 사실은 미국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은 좀 더 실용주의적이라 그러면 이쪽은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뭐 경제 성장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약간 인상적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제일 뭐 위에 당연히 올라갈 거고 아마 거의 유일한 목표로 추구를 하는데 뭐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고요. 이 이니셔티브에 나온 바이오 경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생 가능 생물학적 자원을 생산하고 이러한 자원 및 폐기물을 식품, 사료, 바이오 기반 제품 및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이다. 생물학적 자원을 흔히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표현하니까 바이오 경제라는 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전환하고 응용하는 Production, Conversion and Application, 이 과정을 이제 바이오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산업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이오 이코노미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바이오 경제에 속하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농림수산은 약간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바이오 경제 데피니션에 의하면 농림수산 영역은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도인데, 저 오른쪽 위에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업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농림수산 들어가고, 여기 제일 넓은 게 식품입니다. 그래서 농식품이 뭐 거의 다죠. 한 45%. 저 왼쪽에 있는 건 매뉴팩처, 제조업 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자원이나 바이오 기술이 응용이 되는 그런 제조업 영역인데, 저 위에 왼쪽에 이제 저 주황색으로 좀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케미컬, 뭐 파마스티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의약품의 경우는 저기에 아주 조그만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들의 비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의 이제 밸류 체인을 형성합니다. 제일 왼쪽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뭐 연구소, 기업, 거기서 이제 R&D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농림수산의 그린 산업에 반영을 하고, 거기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그게 이제 바이오매스가 될 텐데, 바이오 리파이너리, 바이오 뭐 정제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는 원유를 석유로 전환하는 과정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그럽니다.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화이트 산업, 뭐 소재, 케미컬, 뭐 에너지, 뭐 여러, 또는 뭐 더 여러 가지 또 많은 산업이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피드스탁, 그러니까 원료로서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농림수산에서의 아웃풋을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새로운 그 유럽의 그 바이오 이코노미의 비전에 따라 우리가 그려보는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밸류 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경제 비전, 이들의 바이오 경제 비전이 그린 산업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가 저기 있는 그린 산업을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비전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는, 저 왼쪽에서 오는 이제 테크 푸시가 있겠죠. 테크놀로지 푸시.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산업에 응용한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 오른쪽을 보면은 그린 산업에서 만든 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디맨드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소득원이다. 또 리저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식품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와 그린 성장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비전을 나타내는데요. 그걸 이런 스토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우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린 산업이 혁신을 해야 되느냐? 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인 거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지금 그리는 산업을 키워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유럽의 그런 비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린 산업의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좀 짧게 이런 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4가지 정도의 그 정책 제안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농림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또는 그와 관련된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이 그린 산업을 이제 키우셔야 될 텐데 이런 그림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유럽식 바이오 경제 비전에 따르면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그린 산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후방의 연관 효과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우선 화이트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 산업이 어떤 게 가능할까, 어떤 거에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어떤 많은 분들, 뭐 우리 문병석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화학 회사들 또는 뭐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CJ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어디서 얼만큼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셔야 되고 그걸 따지는 데 있어서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피드스탁이 필요한데 그걸 농림수산 그린 산업에서 얼마나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농업과 관련돼서 또는 더 펀더멘탈하게 무슨 유전체 편집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거의 막혀 있죠. 이쪽으로 가는 거에. 예, 어떤 기술이 우리 그린 산업의 혁신에 이용이 될 수 있고 그 이용을 막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그게 요 얘기고 제가 바이오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연결입니다. 아까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서로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 SCI 논문 내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업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업은 별로 쓸모에 있는 논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 뭐 그렇게 대학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은들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약간은 좀 삐딱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또 스타트업들 많이 나와야 되고 아카데믹 엔터프레너십이라는 거는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논문 쓰고 끝이 아니라 그걸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또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걸 막는 건 어떤 제도적인 장벽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드라이브를 걸자라는 제안입니다. 국가 바이오 전략이라는 거 아까 외국에 많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직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뭐 법무처럼 노력을 한다니까 좀 그런 그림이 좀 나오기를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은 이게 뭘 하자는 얘기냐라는 비전, 목표, 뭐 그래서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 큰 그림, 큰 방향 이걸 설정을 해놓는 거죠. 어찌 보면은 다 아는 얘기고 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설정해 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 혁신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방향을 지어줘야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해 갈등 이걸 다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게 국가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 갈등 해소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규제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없앨 거냐, 뭐 또 새로 만들 거냐 이런 갈등이 어디나 다 있는데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세운 목표에 맞는 방향이냐라는 그쪽으로 먼저 설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거나 문제가 되는 거를 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뭐랄까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려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와 정책의 경험,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바이오의 경우 큰 난제는 바로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IT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큰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하자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의 경우는 그러지 않은데, 뭐 아시다시피 윤리 문제 있고 리스크의 문제 있고, 뭐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쪽에는 뭐 종교단체 분들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있고, 이쪽에는 학자분들 뭐든지 해보자라는 분들이 있고, 이 갭이 있는데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20년 전에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걸 좀 좁혀나가는 노력을 좀 우리 다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공감대가 좀 필요할 거고, 옛날 같으면 정부나 정치권이 밀고 나가면 되겠지만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정부도 옛날 같은 정부는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 학계, NGO,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언론에서 뭐 그냥 유전처럼 GMO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괴물 유채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그 일종의 괴담들을 막 들어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경제 성장에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고, 이 차이를 일반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 누군가가 좀 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EU에서 2012년도에 그 이니셔티브를 낸 다음에는 바이오 이코노미 오브저버터리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뭐 정량화 시킬 수 있는 만큼 정량화하고,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 거를 또 진단을 해보고, 또 이제 대안을 제시해보고, 이런 연구들인 거죠. 그런 연구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관도 좀 가능하다면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런 기관까지는 어렵다 그래도 그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좀 인커리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뭐 여러 학문 분야의 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도 이런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